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입사할 때 만 29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청년이죠. 자, 청년이 그 다음 해는 이제 만 30세가 되잖아요. 따라서 30세가 되면 이제 청년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제 추징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추징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입사할 때는 29세였다. 그런데 1년 후에는 30세가 되면 이거 어떡할 거냐? 네.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청년은요. 15세에서 29세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른 또 감면이라든가 세액공제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청년이 34세까지 된다. 이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뒤섞여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무조건 30이 되면은 이제 늙었다. 예, 30살부터 30세부터는 이제 늙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세까지입니다. 청년은 30세 늙었어요. 청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두 사람이 입사를 했습니다. 자, 20년 1월 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요, 입사할 때 만 29세입니다. 29세. 여자는 28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20년도는 이제 두 명이 19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증가했으니까 1차년도 세액공제가 받겠죠? 청년에 대해서. 그런데 21년도 1월 달에 남자는 30세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1년도에는 이제 이 남자는 청년이 아니다, 그죠? 그런데 여자는 또 22년도 1월 달에 또 30세가 된다 그러네요. 그럼 22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자도 청년이 아니다. 자, 눌러보시죠.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그죠? 나이를 머릿속에 넣고 자, 지금부터 사례를 보시죠. 자, 20년도에 청년 2명이 입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19년도는 사원이 제로. 아무도 없죠. 그러면은 청년 2명 곱하기 1,1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2,200만 원. 20년도에 1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도는 이제 여자는 그대로 청년, 남자는 이제 청년이 아니죠. 그죠? 1이 됩니다. 22년도는 이제 모두 청년이 아니다. 그죠? 그런데 전체 숫자는 그대로 2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맞죠? 맞죠? 이 상태. 자. 예, 그래서요. 20년도에 자, 1차년도 세액공제 받았죠. 그리고 21년도에 한 번 더 받는 거 2차년도 세액공제죠. 이거 요건이 뭐랬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전체가 마이너스 아닐 것. 20년도하고 21년을 비교해 가지고 21년도에 전체 숫자가 마이너스가 아니다. 즉 전체 숫자가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 말은 고용이 유지가 되면 되죠. 고용이 그죠? 유지만 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전체 고용이 2명으로 유지가 되었다. 그러면 한 번 더 받는 거죠. 그럼 3차년도 세액공제는 뭡니까? 그렇죠. 요거 22년도하고 20년을 비교하죠. 그래가지고 전체가 마이너스가 아니면은 한 번 더 받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사례 1번에서는요. 이게 안 된다고 지금 계산이 나옵니다. 눌러보시죠. 한 번 더. 자, 이 두 개가 다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그렇죠. 다음 페이지. 문제는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세액공제는요. 자, 우리가 나이 요건을 따질 때 청년 나이를 계산할 때 철저히 무슨 나이로 간다? 자, 철저히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자, 다시 한 번 더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세액공제는 무조건 만 나이로 청년을 그죠? 계산해야 된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이 법 조문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가 만약 감소했다면은 전체입니다. 전체가 줄었다면은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추가 공제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2차년도, 3차년도 세공제는 안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전체가 마이너스면요. 아예 추가 공제는 안 된다. 자, 요거는요. 별로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그래서 말이죠. 자, 2020년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5명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4,700만 원 세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전체가 한 명이 줄었다 이겁니다. 줄어버리면요. 이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왜? 전체가 줄었으니까. 전체가 줄었다 그러면요. 2차년도 세공제 이때 받았던 거 한 번 더 받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3차년도도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때부터 아예 2차, 3차 세공제, 추가 공제는 안 된다. 왜? 전체가 줄었으니까. 전체가 줄었으니까. 자, 요거는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요겁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세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지금 사례 1번에서는요, 20년도입니다. 20년도부터 3년 동안 이제 하나의 세트가 되죠. 20, 21, 22. 이 3년 동안에, 자,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자, 청년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청년이 줄어든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 등에 대한 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감소한 그때부터 말이죠. 2차년도, 3차년도 세공제 자체를 안 해주겠다. 누구에 대해서? 청년분에 대해서. 청년분에 대한 2차년도, 3차년도 공제는 안 해주겠다. 이게 법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요, 전체 숫자가 마이너스 아닌 경우에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전체 근로자 숫자가, 그러니까 고용이 유지된 경우죠. 예, 이때는 청년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없다. 자, 그러면요. 우리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20년도에 청년 2명이 들어와가지고 2,200만 원 1차년도 세공제, 청년분에 대한 세공제 받았죠. 자, 21년도에 청년이 1명 줄었죠. 전체 고용은 변동 없죠. 전체 고용이 변동이 없는데 청년이 줄었다. 그럼 아까 방금 보신 그 법에 따라서 청년분에 대한 추가 세공제, 2차년도 세공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1년도에 2,200만 원 받은 거 한 번 더 받는 거 no,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21년도에 이미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하지 마라. 따라서 3차년도, 22년도도 안 됩니다. 고용이 유지는 되고 있지만은 청년분에 대한 거는 이제 안 된다. 왜? 감소했으니까. 청년이 감소했으니까. 이때도 안 돼, 이때도 안 돼. 자, 눌러보시죠. 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말씀드린 그대로, 자, 고용이 유지가 됐지만은, 요때 받았던 2,200만 원 추가 공제는 안 된다. 추가 공제는 전혀 안 된다. 다만요. 요때 만약에 20년도에 만약에 청년 외거에 대해서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청년분에 대해서는 이제 받을 수가 없다. 당연히 1차년도 세액공제도 당연히 안 되죠. 전체가 증가를 해야 1차년도 세액공제 되는데 21년도는 1차년도 세액공제도 안 돼. 청년분에 대한 추가 공제도 안 돼. 요거는 되는데요. 이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또 안 돼. 이거 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죠? 예. 추가 공제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요. 그래서 21 아예 추가 공제 없다. 왜?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 Just a moment. 자, 문제는요.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23년도 3월 6일에 재정부가 지금 우리가 사례 1번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새로운 해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요. 납세자한테 아주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신해석 등장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23년도 3월 6일에 발표했습니다. 자, 내국인이 해당 과세 연도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서, 자, 요거는 청년에 대해서, 청년이 증가했을 때 세공제 받는 거. 자, 요거는요, 청년 1인당 1,100만 원 공제를 받은 거, 이거 말하는 거죠. 우리 사례에서는 2명 곱하기 1,100만 원이었죠. 예, 이 상태에서 받았죠. 다음 과세 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유지가 되었다. 자, 눌러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우리 사례 21년도에 청년이 한 명 줄었죠? 청년이 감소. 맞죠? 그런데 전체는 뭡니까? 유지. 전체 유지. 맞죠? 자, 이 사례죠. 요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 공제 연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자녀 공제 연도는 21년도, 22년도입니다. 왜? 우리는 2020년도에 처음 1차 년도 세공제 받았죠? 그럼 남은 거는 뭡니까? 21, 22. 그죠? 3개 연도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인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는 자, 요거를 적용해 가지고 공제, 추가 공제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호호, 이게 뭐냐면요. 한 사람당 700만 원. 청년 외 한 사람당 700을 적용을 해서 2차, 3차 년도 세공제를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자, 보시죠. 2명이죠. 한 명이죠. 2명이죠. 전체는 변동이 없죠. 전체 변동이 없죠. 전체가 변동이 없을 때는 세부 내역을 봐라. 청년이 감소했죠. 따라서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기존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은 이거는 청년에 대한 추가 공제 안 된다. 그런데 아까 방금 보셨죠? 700만 원짜리로 적용을 하랍니다. 따라서 요때 요 이 2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700짜리로 이제 공제를 해주겠다. 따라서 1,400만 원. 1,4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아, 이건 아주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22년도도 2명 요 구성 내역이 그대로 간다면은 마찬가지로 1,400만 원을 이때도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다음요. 그러나 추징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예, 추징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보시죠.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이 바뀌었잖아요. 따라서 전체 숫자는 유지가 됐지만은 요 2명에서 1명으로 청년이 줄었잖아요. 청년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추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요. 그런데 고용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청년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잖아요. 왜? 이 남자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말이죠. 나이 때문에 만 30세가 되는 바람에 청년이 줄어든 거지 이 사람을 해고한 거는 아니잖아요. 고용은 유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법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입사할 때 이 남자는 29세였죠. 그죠? 그런데 21년도 1월 달에 만 30세가 됩니다. 그런데 추징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 30세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대로 29세로 가랍니다. 그대로 29세를 적용하면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때 22년도에 30세가 되는데요. 이 여자도 어떻게 적용한다? 28세. 입사할 때 28세였잖아요. 그죠? 28세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추징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자, 어떻게 한다? 결론.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이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추징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입사했을 때 청년이었고 거기에 따른 세공제를 받았다. 그러면은 향후 2년 동안에는 무조건 청년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만 나이가 1살 증가해서 청년이 아니다. 그래서 뱉어내는 그런 추징은 없다. 예,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이다. 요거는요. 추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나 1차, 2차, 3차 년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철저히 그건 만 나이로 가야 된다. 그죠? 그때도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 그건 아니에요. 따라서 추징 문제가 발생할 때만 청년입니다. 자. 예, 그래서 우리 사례를 이제 접목시키면요. 자, 입사할 때 29세, 28세. 맞죠? 청년이었죠? 자, 추징 문제가 발생했다. 그때는 전부 다 청년입니다.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이다. 추징 문제가 발생할 때 이렇게 적용되고요. 다만 요거는요.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그때는 요 룰이 적용되지 않죠. 그때는 철저하게 만 나이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요. 다만 추징 문제가 발생했다. 청년이 줄어가지고 추징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이다. 이걸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1년도, 22년도 추징이 어떻게 된다? 추징 없어요. 자, 추징 없습니다. 왜?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추징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자, 이제 사례 2번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입사할 때 남자는 29세 청년, 여자는 말이죠, 처음부터 청년이 아닙니다. 이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남자가 입사할 때 29세, 여자는 만 40세입니다. 따라서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입사할 때는. 그럼 이 남자는 다음에 30세, 그 다음에 31세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20년도에는 청년 한 명, 비청년 후에 한 명이죠.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1100, 1 곱하기 700, 1800만 원. 1800만 원 1차 년도 세액공제 받았죠. 그 다음에 21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 줄었죠. 고용은 유지가 됐죠. 기존 기획재정부 입장은 청년이 줄었기 때문에 청년분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해석이 바뀌었죠. 이제 고용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요 청년분에 대해서는 700을 곱해서 적용하라 돼 있죠. 그리고 요 사람에 대해서는 청년 외에는 이건 법이 바뀐 게 없습니다. 아니 해석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 한 명분에 대한 700 추가공제 가능하죠. 왜? 고용이 유지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400만 원을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다. 만약 이때도 고용이 변동이 없다. 그러면 똑같이 1,400을 받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사례 2번은 추가 공제는 21년도에 받는 추가 공제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바뀌어가지고 요 금액이 이제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추징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마찬가지죠. 아까 사례 1번하고 똑같아요.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이다. 그래서 요 3개년도에 이 남자는 계속해서 청년으로 본다 그랬죠. 따라서 청년이 줄어든 게 없죠. 따라서 뭡니까? 추징이 당연히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예. 그죠?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이다. 언제 적용한다? 그렇죠. 2차년도, 3차년도 그때에 청년이 감소했을 때 그때 추징하는 거 그건 없다는 겁니다. 다만 1차, 2차, 3차년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요게 아니다 그랬죠. 철저하게 만 나이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자, 청년 나이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가 발생했죠. 하나는 기획재정부 해석 2023년 3월 6일 날 나온 그 해석 그것 때문에 기존에는 만 나이로 철저히 계산했을 때 청년 추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없었는데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700만 원씩 한 사람당 적용 가능하다는 거 요거 첫 번째 핵심 포인트. 또 하나는 그렇죠. 2차년도 3차년도에 청년이 감소해 가지고 추징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거는 없다. 왜?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이다. 네, 요것 때문에 추징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3월 6일 날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변경된 해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왜? 경정 청구도 해야 되니까.
21년도까지는 이 룰에 이 기존 룰에 따라서 청년이 나이가 30세 돼 가지고 추가 공제 못 받았잖아요. 전에는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21년도까지 혹시나 이런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700만 원을 또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경정 청구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이제 조심하시고 세금 신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